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하의 낮잠이 심혈관 사망률을 37% 낮춘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스르르 잠들면서 들으면 저절로 건강해지는 이야기. 지금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모두 쉬게 하는 고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화는 혈관에서 시작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용한 밤, 혈관은 다시 태어납니다. 71세 최용수 씨. 그는 평생 회사에만 매달렸던 성실한 기계 기술자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특별한 병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러움과 가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 혈관이 거의 막혔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당뇨도 없는데 왜? 시술 후 회복병동에 누워있던 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잠든다고 내 몸도 쉬는 건 아니었네. 나는 쉬었지만 혈관은 하루 종일 혹사당했겠구나. 그날 이후 최 씨는 잠드는 시간부터 건강 회복을 위한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보약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밤에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습관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병원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텐트 넣은 혈관 외에도 다른 쪽 혈관 상태도 훨씬 좋아졌네요. 운동하세요? 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밤에 조금 더 잘 자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잠들고 도시도 조용해지고 몸속 장기들도 쉬고 있을 거라고 여기죠. 하지만 진짜 회복은 바로 이 고요한 시간에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 몸속 6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혈관. 그 정교한 네트워크는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작게 망가진 부위들을 조용히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복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고 낮 동안의 습관이 망가져 있다면 우리의 혈관은 회복은커녕 더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은 노화의 시작점입니다. 피부가 늙기 전에, 기억력이 흐릿해지기 전에 가장 먼저 노화되는 곳은 바로 혈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혈관이 탄력을 잃고 좁아지면 뇌에도, 심장에도, 신장에도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치매 같은 질환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노화란 결국 혈관의 기능 저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004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대규모 연구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의 감소가 가장 큰 조기 노화의 지표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이 내피세포가 복원된다는 연구는 건강한 수면이 곧 혈관 회복의 첫 단추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아무 준비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자세로 지냈으며 얼마나 걷고 숨을 쉬었는가에 따라 밤의 회복력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혈관은 어떤 상태인가요? 70세가 넘어도 정정하게 걷고 80세에도 또렷한 기억을 유지하는 분들 대부분은 혈관 건강이 잘 유지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자는 동안 회복되는 혈관의 과학적 메커니즘, 그리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혈관 회복 루틴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잠든 사이 당신의 혈관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는 동안 혈관은 어떤 회복을 시작할까?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던 심장은 심박수를 서서히 낮추고 혈압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대청소의 시작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혈압을 조절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심지어 혈액 응고까지 관리하는 정밀한 조절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내피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손상된다는 겁니다. 산화 스트레스, 혈당 변동, 만성 염증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이 내피세포는 단단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며 혈관벽 전체가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혈류는 느려지고 산소와 영양소는 제때 전달되지 않으며 노폐물은 쌓이게 되죠. 그러나 희망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7년 서큐레이션 리서치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손상된 내피세포의 회복을 유도하며 심혈관계의 기능을 크게 개선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숙면을 충분히 취한 사람들은 말초 혈관의 확장 능력이 향상되고 수축기 혈압이 평균 7에서 10수은주 밀리미터 낮아졌다는 실험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심지어 낮잠도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하의 낮잠이 심혈관 사망률을 37% 낮춘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충분한 수면과 그에 앞선 준비가 있을 때에만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당신은 잠들기 전에 혈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전자기기 화면을 끝까지 바라보진 않으셨나요? 혈당을 올리는 간식은 피하셨나요?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는 조금 정리하셨나요?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젊게도 늙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혈관의 회복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방해 요소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노화된 혈관을 젊게 만드는 식생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혈관을 변화시키는 선택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혈관 건강은 식생활에 따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을 막히게도 하고 오히려 유연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혈관을 젊게 만들어줄까요? 첫 번째는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비트, 시금치, 루콜라, 상추, 케일, 비타민 등의 채소에는 자연 유래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이퍼텐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하루 한 컵 마신 그룹은 4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수은주 밀리미터나 감소했습니다. 단지 식물성 음료 하나로도 혈관 회복에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아마씨유 등의 풍부한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위험을 줄이며 염증을 완화해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특히 심장병 고위험군에서는 EPA와 DHA의 꾸준한 섭취가 심근경색 재발을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다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와 다크초콜릿 속의 카카오 폴리페놀은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피세포 손상을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칼 뉴트리션에 발표된 2019년 연구는 하루 150g의 블루베리를 한 달간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내피 기능이 향상되고 동맥 탄력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소금과 미네랄의 균형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혈압을 우려해 소금을 철저히 제한하지만 너무 낮은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칼륨과 마그네슘 부족을 초래해 심혈관계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트륨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 천일염, 암염, 죽염, 용융소금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식재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들. 가공육의 대표격인 햄, 소시지, 베이컨 등에 들어있는 질산염과 트랜스지방, 인공보존제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트랜스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 등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설탕이 많은 디저트류 역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동시에 악화시킵니다. 그럼 어떤 식사 습관이 혈관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루 2회 이상 채소 섭취. 다양한 색의 채소를 통해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을 고르게 섭취하세요. 생선은 일주일에 2, 3회, 특히 등푸른 생선 위주로 튀기지 않고 구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 충분한 수분은 혈액 점도를 낮춰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과일은 오전에, 당은 최소화. 과도한 과일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은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간단한 식단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루이보스차 한 잔, 소량의 호두나 아몬드, 그리고 약간의 바나나 정도는 숙면을 돕고 혈당 안정에도 긍정적입니다. 이처럼 식생활은 단순한 노화 예방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모든 혈관계 질환의 핵심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혈관을 막는 음식들이 숨어 있진 않나요? 그리고 당신의 식탁에는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줄 음식들이 하루 한 가지라도 올라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관을 망치는 생활 습관. 바꾸지 않으면 더 빨리 늙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도 생활 습관이 혈관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자주 놓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 혈관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어떤 습관이 혈관을 무너뜨리는 주범일까요? 첫 번째는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지내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앉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저널 오브 더 어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앉은 시간이 길수록 혈관 내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다리 혈류가 느려지고 정맥 순환이 저하되며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말초 혈관부터 점점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 또는 과도한 수면입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 또는 9시간 이상이면 혈관 기능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 전후이며 이 시간대에 심박수, 혈압, 호르몬 분비가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증가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도한 수면은 활동량 감소로 인해 혈류 순환이 정체되고 혈당 대사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잠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수면 리듬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관 수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급성혈관 사고의 가장 큰 촉발 요인이 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혈관벽은 점점 단단해지고 약해집니다. 랜서스의 리뷰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군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흡연은 단 한 개 비만으로도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약화시키고 혈류 내 산화 스트레스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즉시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 내 산소 전달을 방해해 심장의 부담을 키웁니다. 음주는 하루 와인 한 잔 정도까지는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간 기능 이상, 중성지방 증가, 심방세동 등의 문제를 일으켜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서큐얼레이션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중강도의 걷기 운동을 주 5회 이상 한 사람은 6개월 후에 혈관 유연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심박수 안정화, 말초혈류 개선도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아주 현실적인 실천 팁입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잠자기 전 누운 상태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5회. 낮 동안 10분이라도 햇빛 쬐기. 퇴근 후 또는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기. 잠들기 10분 전 조용히 복식 호흡 5회. 이 작은 습관들이 혈관의 경직을 풀고 내피세포의 회복을 촉진하며 몸 전체의 순환을 바꿔놓습니다. 왜 호흡과 혈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숨을 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호흡이 혈관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산소는 세포의 에너지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 산소를 온몸에 나르는 통로가 바로 혈관이죠. 아무리 산소가 풍부해도 혈관이 막혀 있거나 탄력을 잃었다면 그 산소는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순환이 막히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불규칙해지며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유러피언 저널 오브 프리벤티브 칼디알러지에서는 단순한 호흡 훈련만으로도 혈압이 감소하고 혈관 내피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호흡이 혈관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이용해 배까지 숨을 들이마시는 깊은 호흡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흉곽호흡보다 산소 포화도를 훨씬 높이고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며 혈관의 불필요한 부하를 줄여줍니다. 하루 단 10분의 복식호흡 훈련으로도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5에서 10수은주 밀리미터까지 낮아졌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느린 호흡입니다. 보통 사람의 호흡 속도는 분당 12회에서 20회입니다. 하지만 분당 6에서 8회의 느린 호흡으로 조절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며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 사이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이 균형이 회복되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혈압도 안정화됩니다. 셋째,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들이마실 때
산소 흡수를 최대화하고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합니다. 그 결과 혈액의 산과 염기 균형이 안정되고 산소 대사 효율이 향상되어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수면 중 호흡 상태도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산소 공급을 제한하고 혈관을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하며 결국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호흡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천 팁. 아침에 눈 뜨기 전 복식 호흡 5회. 식사 전후 1분간 깊은 호흡. 걷기 운동 중 숨소리를 인지하며 호흡을 천천히.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3분간 느린 복식 호흡.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의식적으로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단 3분만 조용히 숨을 쉬어보세요. 그 한 번의 깊은 숨결이 당신의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숨은 공기만 들이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혈관과 노화. 왜 혈관이 망가지면 전신이 늙는가? 우리는 흔히 거울 속 주름이나 흰 머리카락을 보며 노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혈관은 단순한 피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 안쪽을 감싸고 있는 내피세포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을 조절하고 혈압을 섬세하게 조정하며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는 생명의 주관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내피세포가 노화와 함께 점점 기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염증, 산화 스트레스, 고혈당, 고혈압이 반복되면 내피세포는 손상되고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며 혈관은 경직되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네이처 리뷰즈 카디알러지에 따르면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는 산소와 영양소 전달 효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전신의 세포가 산소 결핍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전신 증상은 이렇습니다. 뇌에 미치는 영향은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치매 위험 증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눈에 미치는 영향은 황반변성, 망막질환.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백뇨 심부전.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건조, 탄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근감소증, 기력 저하. 결국 혈관 하나가 무너지면 전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지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생명 네트워크가 흔들리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희소식은 있습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에 실린 최근 연구는 노화된 내피세포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돕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세포 자가포식 작용을 촉진해 내피세포 회복 유도. 유산소 운동은 산화질소 생성 증가, 혈관 탄력 개선. 신부 체온 상승으로 반신욕, 온찜질 등이 내피세포 활성에 도움. 고용량 비타민C는 자유 라디칼 제거, 내피세포 산화 억제.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노화 지연. 충분한 수면과 명상으로 자율신경계 안정화, 회복 촉진.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아래의 5가지만 실천하셔도 당신의 혈관은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 보며 걷기. 하루 2리터 수분 섭취. 정제당 줄이기.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 7시간 이상 숙면 유지. 당신의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이 먼저 늙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은
당신의 작은 행동에 반응하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됩니다. 염증과 혈관.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혈관 파괴자. 건강한 몸은 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균형을 서서히 조용히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급성 염증은 열, 통증, 붓기처럼 눈에 보이는 반응을 동반하지만 만성 염증은 아무런 신호도 없이 세포 하나하나를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2020년 네이처 메디슨 리뷰 논문은 만성 염증이 내피세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혈관벽을 점차 두껍고 단단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죽상동맥 경화증으로 이어지며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 같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뇌졸중은 사실 이미 수년간 진행된 침묵 속 혈관 파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5가지 핵심 요인을 소개합니다. 과도한 정제당과 고탄수화물 식사. 혈당 스파이크는 면역세포를 과활성화시켜 염증을 유도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체계가 과잉 반응하며 염증을 지속시킵니다. 수면 부족. 회복성 면역 반응이 저하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합니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에서는 IL-6, TNF-알파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이 끊임없이 분비됩니다. 흡연과 음주.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며 이 중 가장 자주 간과되는 것이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슬리프 학술지의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루만 수면 시간이 4시간 이하로 줄어도 염증성 마커인 CRP 수치가 의미 있게 상승합니다. 이는 곧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팁,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 저녁 8시 이후 단 음식 줄이기.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면 야간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기.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면역 기능이 안정됩니다.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기.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조명 줄이기. 조명이 어두워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염증 억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따뜻한 물로 촉욕하기. 말초 혈류가 개선되고 체온이 상승하며 면역 회복이 촉진됩니다. 염증은 조용하지만 그 피해는 깊고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로 혈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혈류의 질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미세혈관까지 돌보는 법. 우리는 혈관 건강을 말할 때 주로 심장 근처의 큰 동맥이나 정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을 결정짓는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세혈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혈관이 존재하며 그중 90% 이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세혈관과 세정맥 등 미세혈관입니다. 이들은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세포 생명의 보급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미세혈관들은 점점 막히거나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내피세포 기능 저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 손상되어 혈관벽의 조절 능력을 잃습니다. 혈류 속도 감소, 운동 부족, 고혈당 등으로 인해 미세혈류가 느려지고 순환이 정체됩니다. 모세혈관 일부 폐쇄,
지방 축적, 염증, 혈전 등으로 인해 세포 단위의 혈액 공급이 차단됩니다. 산화 스트레스 증가, 미세 환경이 악화되면서 세포 대사가 느려지고 재생이 늦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작지만 결국 이렇게 나타납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을 잃는다. 손발이 자주 차갑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심장, 뇌, 신장의 기능이 점차 둔화된다. 서큐레이션 리서치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미세혈관 순환이 나빠지면 혈압이 정상이어도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혈관들까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걷기 운동.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은 다리 근육을 수축시켜 모세혈관의 흐름을 촉진하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무릎 아래 미세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온열요법. 반신욕, 족욕, 따뜻한 찜질은 피부 표면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 혈관 확장 식품 섭취. 코코아와 플라바놀은 혈류 개선에 효과적이며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비트는 산화질소 생성 촉진으로 미세혈관 확장 유도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내피세포 염증을 억제하고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네 번째, 복식 심호흡. 깊은 숨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관 이완을 유도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복식 호흡은 숙면과 미세혈류 개선에 동시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지 않기.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하체 혈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과 유사하며 심하면 혈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천을 권장드립니다. 1시간에 한 번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10분. 하루 한 번 조용한 장소에서 심호흡 5분. 이처럼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미세혈관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피부의 색으로, 집중력으로, 기력 회복으로 당신에게 분명하게 돌아옵니다. 혈관 회복을 도와주는 영양소와 식습관. 혈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벽의 탄력, 내피세포의 기능, 염증 반응, 산화 스트레스, 이 모든 요소들이 균형을 이뤄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균형을 돕는 영양소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항산화의 핵심. 비타민C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내피세포의 산화를 줄이고 혈관 확장 능력을 높입니다. 어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0mg 이상의 비타민C를 4주간 섭취한 그룹은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좋은 공급원으로는 파프리카, 브로콜리, 감귤류, 키위 등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염증 억제와 혈전 예방. EPA와 DHA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류를 부드럽게 유지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어메리칸 하느 어소시에이션은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서 오메가3 섭취가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30% 이상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좋은 공급원으로는 고등어, 연어, 아마씨, 호두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혈관 이완과 심박 안정.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조절하고 혈관 평활근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화시킵니다.
부족할 경우 고혈압, 부정맥, 근육 경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급원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현미,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가 있습니다. 폴리페놀, 산화 스트레스 감소. 폴리페놀은 식물성 항산화 물질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혈관 내 산화 손상을 줄여줍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가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카카오에 함유된 플라바놀은 혈류 개선, 혈압 감소.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LDL 산화 억제, 지방 분해.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은 혈관 탄력 유지를 도와줍니다. 식이섬유, 콜레스테롤 조절과 장 건강.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지질 흡수를 줄이며 간접적으로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좋은 공급원으로는 귀리, 보리, 콩, 채소,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소들을 어떻게 식생활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 팁. 아침 식사로는 귀리죽과 함께 삶은 브로콜리와 호두도 드시고, 점심 식사는 연어구이와 시금치 무침 길고 현미밥, 저녁 식사로는 두부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드레싱과 카모마일 차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간식으로는 블루베리 한 줌 또는 다크 초콜릿 1조각을 권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과식을 피하고 따뜻한 허브차와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도한 비타민 보충제는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트랜스 지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자연식 위주의 식사가 가장 강력한 혈관 회복제입니다. 음식은 매일 하는 선택이고 그 선택이 혈관을 젊게도 늙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밤, 혈관은 회복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조용한 밤, 당신의 심장은 오늘도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은 파도처럼 일렁이는 혈류, 그 안에서 수많은 혈관들이 오늘의 피로를 정리하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혈관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은 단지 어두운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몸속에서는 회복의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화된 내피세포가 복원되고 손상된 미세혈관이 조금씩 열리며 혈압은 안정되고 산소와 영양은 더 부드럽게 세포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한 약이나 기계가 아닌 당신의 호흡과 수면, 그리고 오늘 하루 실천한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당신은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났을 때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을지도 모릅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대신 루이보스 차를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따뜻한 차 한 잔, 30분의 산책, 하루 3번의 심호흡, 그리고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그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당신의 노력을 알고 있고 당신의 혈관은 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더 가볍고 편안한 몸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회복의 시간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건강 스케치는 언제나 당신의 편에서 이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걷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